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새 구정 지나고 첫 수업이야, 그죠? 예.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에서 세 문제인데 과세 대상에서 토지에 대한 구분하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과세 대상에서 한 문제 정도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붙박이 문제가 바로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는 매번 시험에서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많지만 종합 문제로 묶어서 물어보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언급하고 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227쪽인가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있죠? 예, 207쪽.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저 요약집 가지고 계시면 요약집 보셔도 돼요. 예, 요약집에 저 기본서가 있는데 요약집에 내용이 없다, 그건 없어. 예? 다 있어요. 기본서는 없는데 요약집에는 있어. 그런데 다 쓰잘데없는 거 다 쳐내고 줄인 거지. 예? 그리고 요약집 보실 때 날개 부분에 기출 오답 지문, 빈출 지문 오답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옆에 날개 부분 있죠? 예, 그런 부분. 특히 이따가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때는 개정된 게 많으니까 요약집으로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요거 기본서 보셔도 되고. 자, 보세요.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이건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납세 의무자 예, 납세 의무자 내용을 잠깐 보고 갑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원래 누가 납세 의무자냐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볼래요? 도표. 자, 6월 1일 날 기준이잖아요.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얘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야. 근데 6월 1일 되기 전에 5월 며칠 날? 10일 날, 5월 10일 날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팔아서 여기서 매매를 했다 이거지. 그럼 을은 여기 취득했죠? 그럼 얘가 사실상 누구야? 소유자. 사실상 소유했죠? 근데 얘가 등기를 언제 했어요? 6월 5일 날 등기했어요. 요때 등기 안 했다 이거지.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럼 여기 6월 1일 날 등기 권리증에는 전 소유자 누구? 갑의 이름으로 그대로 기재됐잖아. 얘를 뭐라고 그래? 공부상 소유자. 등기부상에 기재된 사람. 다시 6월 1일 전에 5월 10일 날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 얘가 사실상 소유자죠, 을이. 그런데 등기는 얘가 지금 안 했어요. 등기는 지나서 했다 이거지. 예? 그러면 지금 6월 1일 날 등기부상에는 누구로 돼 있어요? 갑이죠. 그래서 우리 갑을 뭐라고 그래? 공부상 소유자. 얘는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소유자. 결론은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죠. 다르잖아. 근데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냐?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예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 을이라는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몰라. 왜? 이 사람이 등기 안 했으니까. 그죠? 등기 안 했어도 요 매매 사실을 누가? 갑이 뭐를 하라? 신고해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언제까지? 6월 1일부터 6월 15일 요 기간 동안에 시장군수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뭐라고? 나 여기서 5월 달에 팔았는데요. 이놈이 뭐 안 해갔어 지금? 등기 안 해갔어요 라고 일르는 거야. 일러요. 그럼 시장군수가 그래? 확인을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얘는 등기 안 했어도 얘 거네? 얘한테 고지서 발부해. 얘한테. 이해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뭐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럼 네가 내라 이 얘기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안 깨워 민법에. 그죠? 예?
아, 권리 위에서 잠자는데 왜 깨워? 그냥 손해배게 놔두는 거지.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보세요. 얘가 변동이 있다고 요 기간 내에 뭐를 하면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누구? 을.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본인 누구?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6월 며칠 날 227쪽 잠깐 보세요. 기본서 227페이지 기본서 거기에 보시면 신고 의무 있죠? 있어요? 227조. 그게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신고 의무라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법에 그랬잖아요. 6월 1일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변동이 있으면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 요거야. 어떤 사람이 신고하느냐? 종중재산인데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있죠? 예? 종중 문중재산인데 장손이라고 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된 거 있어요. 그거 신고해야 돼. 뭐라고? 시장군수한테 가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내 거 아닌데요. 종중 건데요. 이렇게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알았어.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해. 근데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네가 내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15일 이내에 신고하라 이 얘기죠. 예, 그리고 상속재산 등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상속재산 해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받은 사람들 앞으로 뭐를 안 했어? 등기 안 했어요. 그럼 시장군수는 모르죠. 그러면 민법상 지분이 가장 많은 주된 상속자한테 고지서 발부한다고. 그럼 주된 상속자는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았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된 상속자는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뭐라고?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는 등기 안 했어도 확인해서 걔들한테 각각 뭐 발부해? 고지서 발부합니다. 근데 신고 안 하면 네가 다 내. 여러분 주된 상속자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누구죠? 배우자. 이렇게 배우자라고 나와야 돼. 예? 죽은 사람의 누가 지분이 제일 많아요? 근데 부인이요. 그러면 안 돼. 예? 죽은 사람의 부인이 지분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죽는 건 무조건 남자만 먼저 죽어야 된다는 공식이 있어? 아, 여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 그건 남편이 될 수 있지. 하여튼 대한민국의 남자로 사는 건 피곤해. 지하철 타고도 그냥 눈길을 어디에 줄 수가 없어. 예? 험악한 세상이니까 지하철 타고 가다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휴대폰만 보고 이러고 있어야지. 아니 눈 감고 있던가. 이렇게 쳐다봐. 그럼 쳐다보면 뭐라 그래? 여성분이 아저씨 왜 쳐다봐요? 그러면 쳐다본 걸로 해명이 되잖아. 아무 짓도 안 하고 쳐다봤으니까. 그죠? 근데 아저씨 왜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그거 빼고 얘기해봐.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럼 난리 나지.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럼 난리 나잖아. 아저씨 왜 쳐다봐요? 그러면 쳐다본 거밖에 없어. 그런데 쳐다봤다는 거 빼고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면 내려야 돼. 이유를 불문하고. 지하철 담역에서 내려야 된다니까 잘못했다가는 다 까발려줘. 그나마 지금은 마스크 썼으니까 근데 해제되면 이제 얼굴 노출되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노출돼. 봤더니 생긴 놈이 이거 딱 올렸더니 그거 세법강의 김성래 아니야? 다가. 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가 죽은 사람의 배우자거든요. 예, 그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신고를 하라 이 얘기야. 그러면 상속. 그리고 신탁 재산은 누구? 이거 헷갈려요. 신탁법에 맡겨놓은 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 내요. 원래 소유자니까. 그런데 여기는 누가 신고하라고 그랬어? 수탁자가 왜 신고해야 돼? 네? 여러분 재산을 제가 맡아서 관리해. 그럼 여러분은 맡겼으니까 위탁자. 나는 맡아서 관리하니까 수탁자. 근데 내가 왜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될 이유가 시장군수한테 저요 내 앞으로 등기된 거 중에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고객이 맡겨놓은 재산은 요거는 내 재산이 아니고 요것만 내 건데 이렇게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따로따로 계산하지 재산세를. 근데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수탁자 재산으로 보고 다 합쳐도 재산세 부과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수탁자가 봐라 신고하라.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게 됐을 때는 해당 자산에 두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를 하라. 그리고 2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1세대 주택 특례를 적용받겠다. 여러분 한 세대가 주택 딱 몇 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요. 세율을 낮춰줘. 근데 주택이 2개인 경우 있죠? 왜 2개야? 어쩔 수 없어서 일시적. 이사 가려고 하나 샀어요. 기존 주택 하나 있죠? 또 하나 샀어요. 그럼 이사 가기 위해서 샀으니까 옛날 주택은 팔겠다 이거죠. 3년 안에 팔아야 되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등기부상에 있는 주택이 몇 개예요? 2개지만 일시적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세대원이 무엇을 하라? 신고. 여기서 지금까지 요거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보는 건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15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고해야 되느냐? 요즘은 광역수사대라고 들어봤죠? 예, 공수처 수사대 막 많잖아. 예, 우리나라 특수수사대가 하나 생겼어. 예, 공주수사대라 그래서 15일이면 해결이 끝나. 여기 공주수사대 며칠? 15일. 처음 듣는 것 같죠? 있어. 거기 코드. 예? 예?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수탁자, 사실상 사유자, 사용자. 그죠? 세대원. 이 사람들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공주수사대 며칠? 15일. 해결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로 갑니다. 납세 의무자.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207쪽에 있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거 펴놓고 보셔도 되고 이거 보셔도 돼요. 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첫 번째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며칠 날이에요? 1일 날. 사실상 재산을 뭐하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앞으로 뭐를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재산세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6월 1일 날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팔은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취득한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입니까? 그렇죠. 6월 1일 매수자. 그래서 재산세를 피해가려면 취득하는 사람은 6월 2일자로 취득하면 올해 재산세 안 내죠. 그럼 파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팔면 재산세 안 내요? 5월 말까지 팔면 안 내는 거 맞죠?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2%가 부족하다고 그랬지. 예, 다 이해한 게 아니야. 6월 1일 팔아도 된다니까? 왜? 6월 1일 취득한 사람이 내니까 6월 1일자 팔은 사람은 안 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6월 1일 언제 사고 파는 거냐? 우리 지방세, 취득세에서 매매는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봐? 매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올해부터 개정됐잖아요. 사실상 잔금 지급 6월 1일 날 잔금을 줬어요. 예? 잔금을 줬어. 그 사람은 그러면 요번에 재산세 내야 돼. 이해가세요? 근데 잔금을 언제 날짜를 줬어? 6월 2일자로 줬어. 그러면 올해 재산세 안 낸다. 이해가세요? 그럼 파는 사람은 잔금을 언제 받았어요? 6월 1일 받았어요. 그럼 안 내. 팔았으니까. 이해가세요? 예, 요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낸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 아니, 왜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이에요? 공동소유 재산.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거 있잖아요. 부부 공동소유. 그죠? 그럼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죠? 예,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 지분권자. 자기 뭐만큼만. 지분만큼만.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한 걸로? 균등한 걸로. 똑같은 걸로 봐요. 여러분, 결혼 안 했죠? 앞으로 결혼하면 부동산 취득하면 공동등기예요. 하는데 지분 표시 반드시 해놔야 돼. 예? 나중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니까. 지분 표시해야 돼요. 예, 둘이 맞벌이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부가. 그럼 소득이 누가 더 많은지 비율 정확하게 계산해서 원천징수한 거 가지고 6대4, 7대3 수익이 똑같아. 그럼 5대5 예? 이렇게 등기해놔야 돼. 표시 안 하면
균등한 걸로 본다니까 모든 법은. 이해가세요? 예, 저 그래서 옛날에 공동등기했다가 지분 표시 안 해서 하면은 좀 남사스러워가지고 표시 안 했거든. 그 표시하기가 좀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전업주부였었거든. 그 기여도가 내가 높잖아. 내 마음속에는 91% 정도, 그 9%, 한 10%? 90%, 나는 90%고 거기는 10% 이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미래를 생각해서. 그래서 지분 표시 안 했어요. 모든 법은 전부 다 뭘로 가고 균등한 법. 이해가세요? 예,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3번이에요. 이거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보세요. 자,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은 재산세 계산할 때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건물은 예를 들어 쉽게 남편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건물은. 그리고 토지는 부인 앞으로 등기됐네. 재산세는 물세잖아요. 그죠? 예, 공동소유는 각각 나눠서 재산세 내죠. 이건 공동소유가 아니잖아요. 구분소유라고 그래.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그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요?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아니야. 주택이잖아요.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해서 한꺼번에 세율을 곱해. 한꺼번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래서 한꺼번에 뭐가 나와? 재산세가 나와. 요까지는 똑같아요. 이 재산세를 이제 두고 갑하고 두고 을로 나눠서 고지서 발부해야 된다. 이해가지? 이때 공동소유면 비율로 나누면 되겠죠. 퍼센트로. 이건 공동소유가 아니야. 그럼 이게 100원이라고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나눠? 이 건물의 기준 가격을 뭐라고 하느냐? 시가 표준에. 토지의 뭐? 시가 표준에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있잖아요. 요거 비율로 n분의 1로 나누는 거야. 100원 나왔으면 100원 곱하기 이게 만약에 2억이고 여기 토지가 비싸니까 3억이라고 그래봐. 그러면 합쳐서 얼마? 5억 분의 2억 그러면 40원 나오네. 여기는 100원 곱하기 5억 분의 3억 하면 60원 나오겠죠. 이렇게 나눠라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주택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 산출세, 세금이 나오면 합쳐서 세금 계산하는데 면적 비율로 나눠라.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어요. 요약집 보면은 저 빈출 지문에 오답 지문 그렇게 나왔어요. 자,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면적 비율이 아니에요. 예.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 납세 의무자다. 공동 소유는 지분권자다. 이해가시죠? 자, 이번에는 위탁자로 갑니다. 위탁자, 수탁자 나오면 무슨 법? 신탁재산. 그죠?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용어가 위탁자, 맡긴 사람,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겼어요. 그럼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수탁자 앞으로 등기됐죠. 그러나 원래 재산의 소유자는 여러분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재산세 대라 이거지. 그래서 위탁자면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야? 위탁자, 맡긴 사람이 소유자죠? 이 사람이 재산세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신탁재산은 누가 내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여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신탁회사에 재산을 이렇게 상가 빌딩을 맡겼어요. 그럼 여기로 등기가 됐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그래요? 원래 소유자, 위탁자. 여기는 맡아서 관리하니까 수탁자. 그럼 얘 앞으로 등기됐잖아요. 그래도 누가 재산세 내? 위탁자가 소유자니까. 그럼 시장군수는요, 얘한테 뭐 발부해? 고지서 발부해요. 재산세 내라고. 근데 얘가 재산세를 계속 안 내. 그 다음 연도도 안 내. 그러면 계속 체납하고 있으면 시장군수는 열 받죠? 그럼 얘 부동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압류하려고 봤더니 얘 부동산이 없어. 여기로 와 있잖아 지금. 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재산이 없거나 부족해. 그럴 때는 압류 못하겠죠?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네? 그럴 때는 누가? 너 책임져 이거야 법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야, 너 갑의 재산 네가 가지고 있지? 네. 얘가 세금 못 냈으니까 얘 재산 있지? 그거 가지고 네가 재산세 내. 이거. 이제 2년 되는 거야. 개정됐으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거요. 자, 신탁재산이 누가? 위탁자가 맡긴 사람이 재산세 등을 뭐 했어요? 체납이 뭐예요? 체납이? 세금 밀린 거 못 내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를 해야 돼? 체납 처분이 뭐라고 하느냐? 체납 처분, 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 부동산에. 근데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죠? 그럴 때는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는, 그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누가 안 낸 재산세를, 위탁자가 안 낸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이해가세요? 이게 신탁재산이 이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 누구?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근데 얘가 세금을 계속 안 내죠? 그럼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그 재산으로 대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다. 됐어요? 아주 어려운 부분이야.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산세는 아까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그랬죠? 기본이. 근데 여기는 의제 납세 의무자. 여기 보세요. 납세 의무자로 의제한다. 납세 의무자로 간주한다.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얘들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의제 납세 의무자예요. 이해가세요? 자기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으면 아까 누구? 6월 1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지분권자.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어도 소유자죠? 신탁 재산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야? 위탁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금 내야죠. 근데 얘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얘들 재산이 아닌데도 얘들이 보내야 돼. 재산세 내야 돼. 그럼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까 같이 무엇을 하라? 그렇지. 신고를 하면 돼. 그런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얘들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상 소유자 그랬죠? 공부상 소유자는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거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뭐가 있어요? 예? 변동이 있는데 뭐를 안 했어? 등기도 안 됐고 6월 1일 공주수사대 며칠 15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근데 뭐를 안 했어? 신고 안 했어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 네가 재산세 내라. 이해가세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15일 이내에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됐어요? 예.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 그놈이 상대방에서 뭐 안 해갔어요? 등기 안 해갔습니다. 라고 뭐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안 했잖아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가 내라. 두 번째, 종중,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이에요. 문중재산인데, 그죠? 여러분, 종중도 단체가 있잖아요. 종중단체 중에서도 우리 각 성시에 보면 집송촌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각 김씨면 김씨 중에서도 무슨 파 있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쪽파는 쪽파끼리 살고 대파는 대파끼리, 양파는 양파끼리 모여 살잖아. 예? 이렇게 파끼리 사는데 그 중에 제일 장손이다 그래갖고 그 지역에 종중 돈을 걷어갖고 문중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장손이다 그래서 개인 앞으로 뭐 등기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뭐하라? 신고하면 되는 거야. 뭐라고? 저 내 개인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내 거 아니라 종중재산인데요 라고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상 소유자가 보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신고를 안 했으니까 15일 이내 신고하면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파산선거 이후에 파산 종결 결정될 때까지 파산 재단에 속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법원으로부터 빚이 많아. 채무가 많으니까 파산 선고 받아야 되겠죠. 회생 절차 밟아야 되니까. 예? 이 도덕 불감증이 많아 요즘에. 예? 빌려놓고 나 못 갚어. 그냥 파산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 좋아요. 어쨌든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잖아요. 파산 선고 받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지갑을 분실해서 카드 분실해서 그런 거. 예? 예, 신경 쓸 필요 없죠. 카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 주민등록 가지고 다른 거 개설 못해. 그거 주민등록.
파산선고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선고, 그죠? 예, 신고 안 해도 돼. 카드 회사에 뭐 사용도 안 할 건데. 사용 못 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산선고 받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남겨둔 재산은 다 조사를 해서 법원으로 기소돼. 법원에 파산재단이라는 데가 있어. 이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을 여기서 관리하고 공개입찰 처분하고 이런 거지. 그 돈 받아갖고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파산재단이에요. 그럼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재산은 누가 여러분 파산선고 받으면 바로 파산되는 게 아니라 2, 3년 걸려. 그럼 2, 3년 동안에 뭐는 내야 돼? 재산세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부동산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죠. 그래서 파산이 종결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가 세금 내라? 공부상, 소유자,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사람이 세금 내라. 이 얘기. 그 사람이 파산선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해봐도 능력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아니지.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했어요. 낼 능력이 없어도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로 해놓고 나중에 이 부동산 뭐하면 재단에서 법원에서 공매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매각대금 들어오죠? 거기서 세금 우선 다른 것보다 세금 먼저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파산선고 받은 사람 재산도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가 그 종결이 다 끝날 때까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됐어요? 예. 다음 주된 상속자 나오네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무한 자, 높은 자, 많은 자죠. 어떨 때? 아버지 그냥 남자가 죽었다고 합시다. 나도 그렇게 인식이 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어머니가 지분이 제일 많거든요. 민법에는. 예. 어머니 하나도 안 받고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얘들이 아직 뭐 안 했어요? 상속 등기 안 했어요. 그럼 아버지 죽은 사람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잖아. 예. 그런데 실제로는 상속받았죠. 이때 등기 안 했어도요. 배우자인 부인은 6월 1일부터 6월 며칠 15일 날까지 무엇을 하라? 시장군수한테 가서 신고하면 돼요. 뭐라고? 남편이 죽었는데 첫째, 둘째가 상속받고 나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또는 내가 얼마 받아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받은 걸로 안분을 해서 각각 재산세 고지서 발부한다. 근데 부인이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부인한테 다 고지서 나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재산은 하나도 안 받았는데 뭐 내라고? 고지서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신고하라. 며칠까지? 15일. 이해가세요? 예. 공주수사대는 15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상속재산에 등기도 없고 소유자 무엇도 없다. 신고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가 돼야 된다. 다음 매수계약자. 이거 납세의무자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부분이 이 국가에 관련된 매수계약자야. 매수계약자가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 보실래요? 이거예요. 만약에 김포시가 김포시 이름으로 이와 같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김포시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시유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 국유지, 그죠? 그럼 시가 가지고 있는 땅 시유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0억 정도 돼, 시가로. 근데 여기에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 갑이 이 토지를 뭐 하고 싶어? 사고 싶어. 누가 가지고 있어?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수하고 싶어, 매수. 그래서 김포시하고 뭐를 해요? 계약을 해. 근데 100억을 한꺼번에 주기가 어려워, 얘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5년 무슨 계약? 연부 계약을 체결했다. 연부는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거죠. 연부는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얼마? 예? 100억짜리를 5년 연부 계약을 했다면 1년에 얼마씩? 20억씩 5년 동안 주겠다 이거잖아. 그럼 우리 세법은 취득세는 자 언제 취득이죠? 처음에 얼마 줬을 때 20억 주면 요거 취득이야. 두 번째 1년 있다 또 요거 주면 요거 취득이죠. 그래서 우리 취득시기에서 취득세에서 공부했잖아요.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그러면 5년 연부면 취득세 몇 번 내? 5번 낸다.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과세표준은 요 금액이잖아. 연부금액. 이해가세요? 요걸 연부금액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만약에 보세요. 1년 있다가 김포시 얼마 줬어? 20원. 또 1년 있다 얼마 줬어요? 또 20원. 그래서 얼마 줬어?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서 40억 줬죠. 아직 대금 결제가 3년이나 남았죠. 그러니까 이 김포시에서는 뭐라 그래? 이제 얘가 살 의사가 있는 거잖아.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김포시가 누구한테? 갑한테 뭐라 그래? 야, 너 대금 결제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는 해줄 수 없지만 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일부 들어왔으니까 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뭐에 건물 짓고 싶다고 알아서 허가는 해줄 테니까 건물 지어 사용하라고. 예? 사용 수익권을 넘겨받았어요 얘가. 그럼 얘는 봐요. 대금 결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얘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죠. 대신 김포시에서 뭐라 그래? 지네가 가지고 있는 땅이면 재산세가 안 들어오잖아. 자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한테 선심 쓰고 뭐라고? 먼저 사용해. 그리고 너 매년 보내. 재산세 내.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키워드가 누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슨 계약 체결했다? 반드시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무상은 뭐야? 대금 결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먼저 사용한다. 그러면 공짜를 사용하는 대신에 뭐는 내라? 재산세 내라. 둘 다 좋죠. 김포시에서는 뭐가 들어와? 세금 들어와서 좋고 얘는 먼저 사용하니까 좋고 그죠? 공짜로 사용하고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할 때는 매수계약자가 자기 거 아니더라도 뭐 내라? 재산세는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사업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채비지급 하죠. 공사비로 메꾸는 거, 토지 일부를 공사비로 메꾸는 거 주는 걸 보류지, 공공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걸 보류지라고 합니다. 이런 토지는 원래 소유자가 얘가 아니야. 근데 사업시행자가 일단은 뭐 내라?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다음 사용자.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여러분 소유권 귀속이 뭐야? 소유권이 갑한테 있는지 을한테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 얘기는 어떤 경우냐? 공부상의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가 없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때는 현재 그 물건을 뭐 하는 사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경우 세입자, 농사 짓는 농지라면 현재 농사 짓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 내라? 사용자야. 그 사람이 뭐 내라? 세금을 내라. 이해가세요? 예. 또는 소유권의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는 재산,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현재 물건을 보하는 사람, 사용하는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예를 들어 시골에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는데 홍길동이가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데 원래 홍길동이 토지가 아니야.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무식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거 있지. 측량 해가지고 자기들 걸로 뺏어놓고 그죠. 그래서 일본인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 거야. 근데 옛날부터 뭐 하고 있어? 거기서 농사 짓고 있어. 홍길동이가 주인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매년 뭐 재산세 나오면 재산세 내고 농사 짓고 사용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거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사유로 보는 거예요. 일본인이 있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일본어로 고지서 발부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사유로 보고 현재 사용하는 사람을 몰란다.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들어가면 시장군수는 얘는요 자기 거 아니니까 재산세 낼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려면 사전에 통지해 줘야 돼요. 뭐라고?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농사 짓고 있는 당신이 보다 납세 의무자로 할 테니까 세금 낼 준비를 하라. 이렇게 미리 통지해 주는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자기 땅이 아닌데 매년 보내요. 재산세 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소유자가 아닌데도. 그랬더니 어떤 분은 질문하대. 그럼 나중에 주인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 주인이 나타났어. 예? 나타났으면 농사 짓는 지금까지 낸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세금에서 따질 일이 아니잖아. 어디 가서.
예, 민법. 예? 아니, 남의 땅에서 농사 졌으니까 과실 수치했잖아. 농사 진 거 내가 다 먹었는데요. 그럼 사용료 주던가. 예? 그럼 사용료 대신에 뭘로 재산세 냈다든가. 예. 아니면 재산세 낸 거 다 되돌려 받고 지금까지 농사 져서 과실 수치한 거 다 주던가. 그거는 민법에서 따지니까 세금이 아니죠. 세법은 신경 안 쓴다니까. 세금만 걷어가면 돼. 누구한테? 사용자. 이해가세요? 다음 수입하는 자. 이건 뭐 부동산하고 관련 없죠. 외국에서 자동차 같은 거 수입하는 건 수입하는 자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중에서 주된 상속자하고 매수 계약자 요거 필수다. 특히 매수 계약자,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부상 사용할 때는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알아봤습니다.